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8월 16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무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일요경마입니다. 자, 이제 일주만 더 하면은 노을경마 끝나는데, 어찌됐든 저도 얼굴이 좀 까마잡잡해졌죠. 아무리 모자를 쓰고 나가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간다 하더라도 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본주항에 가게 되면 그 안에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걷는 양이 또 워낙에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더우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노을경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적중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 경마에 크게 이기기에는 좀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노을경마 아닌 것 같아요. 전 노을경마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아예 야간경마를 해버리던지.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번 주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부산교차 경마는 이제 출주수가 대거 줄어들었고, 또 이 일요경마 자체가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서울경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산경마 쪽에는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울경마는 좀 배당 적중을 좀 기대를 하면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주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중에 있어서 하루에 한 구라, 제대로 된 한 구라는 지난주 일요일날은 이제 마지막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경마도 끝장 승부처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에서 적중이 나왔고, 부산경마는 말이 필요 없이 대성을 거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이제 서울경마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서울경마에서 한번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토요경마를 한번 대차게 이기든지, 아니면 일요경마를 한번 대차게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한번 대차게 이겨가지고 3일 내내 이긴다는 건 사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이겼다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 조금은 밋밋하거든, 어느 부분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박을 이룬다는 건 둘 중에 하루 정도는 대박을 이루어놓고, 좀 그 다음날은 좀 편하게 임해서, 그러니까 지지 않고 넘어가는 선에서 해가지고 이틀은 이기고 하루는 좀 평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3일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마 팬들은 3일 경마를 저한테 문자를 신청하시거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3일 내내 들으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부산은 안 듣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마를 대차게 이겨놨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이 좀 밋밋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따지면 이전에는 부산 제주는 다 이겨놓고 그 전주에는 일요 경마를 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라고 또 부산 경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맨날 잘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어쩔 때는 토요 경마에서 대박이 나오고, 어쩔 때 또 일요 경마에서 대박이 나오는 게, 아까 토요 경마 때 오전장에 말씀을 드렸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맞는 흐름 경마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것이고, 흐름에 맞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흐름 경마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깨뜨리면서 요리 같다 저리 갔다 요리 같다 저리 갔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 꾸준하게 한 사람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쟤가 잘하면 갔다, 얘가 잘하면 이리 갔다. 맨날 죽을 시점에 들어가 그 사람은.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 그냥 아주 개죽을 쓰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네가 사람이냐, 네가 짐승이지, 이런 맨날 욕만 하거든. 입에 욕이 달렸어. 문자에다 욕치는 게 아주 그냥 습관처럼 돼 있었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한 사람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지켜보고, 그래서 못하면 질타를 하고, 또 웬만큼 하면은, 페이스라는 게 있잖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지 않고, 한 두 사람 정도 꾸준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전문가가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조금 못한 거에 대해서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잃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면 욕을 먹어야 되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페이스 조절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치며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1번 드림 중입니다. 2세 때, 3세 때, 2세 때 데뷔를 해서 1년간 휴양을 했죠. 수술을 받고 나왔죠. 그러고서 이제 주행검사 제검을 받고 다시 이제 출전을 했는데 지난번 경시 3착을 오긴 했지만 선취인료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1번 드림조이는 이 편성에서 뭐다? 충막감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드림조이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중심에 놓고 임해야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충마가 없는 그야말로 충마 및 입상 가능마를 압축하기가 쉽지 않은 은근히 난타전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종과 뚝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3세 이상의 형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바로 이 7번 빌리브유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꼭 가져가십시오. 이게 대가리예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얘가 대가리예요. 왜? 그 등락폭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거든. 그런데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의 성장이 상당히 매끄럽고 안정적이었던 마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비록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선취인료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7번 빌리브유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심어야 되는 마필이다. 얘를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있게 7번 빌리브유를 놓고 때리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입상마와 후착마를 다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길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 대세가 전문가들의 그 UCC를 보게 되면 한 30분 조금 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마필을 한두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요즘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세에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지 옛날처럼 하는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요즘에 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세의 흐름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혼전 구도입니다. 사실상 편하게 어떤 특정 마필을 축이라고 단정을 짓기가 쉽지 않은 경주예요. 자,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4번 오피세미라는 마필입니다. 오피세미를 제대로 왜 강하게 읽어주느냐?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해서? 아닙니다. 원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이전 경주에 굉장히 잘 뛰었는데 그 다음 경주에 못 뛰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 뭐라고 그러냐? 안 갔다. 땡겼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경마 팬들을 만나면 거의 90%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경주력의 성장을 보여주는데 차후에 더 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편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강한 편성을 만나면 차기 경주 시에 소폭 하강을 하더라도 못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조금 많이 하강을 했어도 편성이 약하면 또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게
그 편성 때문인데 4번 오피셈이라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끊으면서 입상을 했지만 이제 지난번 경주 자체가 예전 능력에 도달한 거예요. 그야말로 급하강의 전력을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와서 예전의 능력이 여기라면 이제서야 여기에 온 마필이야. 그러기 때문에 한 바퀴를 1승을 하고서 이제부터가 정상적인 자기 능력을 보여줄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 오피셈이는 한 번 더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자, 이건 첫 번째 승부처에서 가장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 바로 4번 오피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강타의 경마방송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얻어갈 수 있는 부분 능력입니다. 마필의 능력 분석을 하는 데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를 해요. 뭐 조교는 아니지. 저는 조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교 패턴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다고 조교를 예상에 반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패턴을 반영을 하는 거지 조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패턴을 보면 조교가 좋다 나쁘다가 당연히 나오는 거야. 패턴이 조교를 만화경 들고 보는 것보다 조교 패턴 분석이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마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너무 모르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냥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우기는 사람이다. 시장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고 그랬듯이 그런 식인 거야. 네가 뭘 하는데 조교도 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옛날 고리장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얘기지. 그게 고려시대 경마 얘기하는 거거든. 왕건이 이성배가 말 탈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서 해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는 제 경마방송 보시면서 능력 분석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오피세미가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3경주는 고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보이는 인기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류제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류제 4경주입니다. 9번 위너스 글로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죠. 데뷔전을 1000m로 뛰고 1200에다 붙여놨는데 왜 강타는 이 10만화 덜 뛴 말들을 좋아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싹수가 이미 보여준 말은 자기가 뛸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차후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한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은 그 차후에 이만큼을 성장을 할지 요만큼을 성장을 할지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야? 데뷔전 때 그 마필이 어떻게 뛰었냐를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위너스 굴리는 1000m밖에 뛰어보지 않았는데 왜 9번 위너스 굴리를 강하게 봐주냐? 일단 데뷔전보다 이전째 한 달의 여유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 동안에 체중이 11kg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순말인데 체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체구가 커지는 것을 감안을 하고도 왜 체구가 커지면 뭐가 좋아져? 파워가 좋아지지. 파워가 좋아지면 그만큼 힘을 갖고 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고 결승선 3화롱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라스트 화롱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우리가 화롱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파트별로 나눠서 능력 비교를 하는 것을 화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라스트 화롱에 있어서 여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위너스 굴룰이라는 마필은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1200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왜? 데뷔전시 보여준 능력과 성장 추이를 봤을 때 4경주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로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빠! 오늘은 일요 5경주가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당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인기 많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고프가 팔릴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꼬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데 팔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전 코크가 갖고 있는 평균 능력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량 이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성에서 팔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미세한 우위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근간 두 분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12비초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5번 더전 코크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한데, 난 요마필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 있어. 제가 봤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분만 가면은 덜 뛰는 거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러니까 타마필이 돈 비면 못 뛰는 말도 있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말도 뛰면서의 심리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스에서 어느 시점에서 힘을 베스트를 쏟아붓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 결정력 부족이다, 내지는 근성 부족이다, 내지는 파트별로 어느 시점에서 힘을 쏟아붓지 못한다,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가 있겠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 더전 코크를 축으로 때릴 것인지 아니면 단통으로 맞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5번 더전 코크는 센 말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고,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 어찌됐든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장에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 연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안한 인기만으로는 1번 청마성을 꼽겠습니다. 안 되는 마필은 절대 아니고요. 능력상으로는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왜 이 마필을 다소나마 약하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청해마라는 점이 1차적인 이유이고요. 패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번 청마성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안고는 갈 수 있는 능력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지만, 이 청해마라는 마필의 본능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장기가 심하고 성격이 칼칼해서 경주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지멋대로 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매번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청마성에 대해서는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한다. 얘를 대가리로 놓거나 단통으로 때릴 생각은 없고 능력이 되는 마필이니까 받치기로만 인정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청마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놓고 때리지는 마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제 7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 또 나옵니다. 바로 4번 듀스 인드 쿱이란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다소나마 늦게 올라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라. 분명히 4번 듀스 인드 쿱은 온다. 그리고 1번 이 베스트 캠프라는 마필은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이 마필은 장기 휴양을 했어도 능력만이니까 무조건 가져가시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제가 46.1배를 그때 당시에 준비인 승부처로 제가 맞춰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맞힌 거는 기억 못 하시고 틀린 거는 꼬박꼬박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듀스인드컵은 이번에도 지난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선출들이 모두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안정된 선행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4번 듀스인드컵은 이번에도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일상 강건절입니다. 4번 듀스인드컵을 한 번 더 강하게 놓고서 자, 때리는 그런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도 무조건 적중인데 후착은 터져요. 보이는 인기만을 무조건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후착은 무조건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십시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딱 2방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많아봐야 3방. 그런데 2방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주력과 한 방을 놓는 것이 두 마필 모드가 중배당과 고배당입니다. 야, 어떻게 이게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와서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나. 당연히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어떤 말인가 한번 지켜보시라니까요. 그냥 제가 거짓말을 하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안정적인 쪽에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간다. 내지는 이건 작심배다, 999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 붕 잡아가지고 듣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고배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100배, 200배도 때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안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야. 야, 어떻게 천대가리를 빼고 때리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천대가리 빼서 맞힌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제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흐름이 안 맞으면 일반적인 안정적인 흐름이라도 제가 다적중 못할 때도 있지만, 제 페이스가 맞아버리면 저는 7개, 8개도 단통으로 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흐름을 저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한 달을 결산했을 때 제 경마가 이긴다는 100%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그게 바로 이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개뿔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기본도 못해 그런 애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틀릴 때 인정을 하면 되는 거야. 왜? 내가 어떻게 다 맞춰. 내 패턴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남들 다 맞출 때 저 혼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남들 한 명도 못 맞췄을 때 저 혼자만 맞출 수 있는 게 경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주관과 자기 노하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 노하우를 갖는 경마를 하시라는 얘기를 자꾸 했잖아. 아니, 뭐 어떤 사입이든 그게 무당이든 뭐든 좋아. 자기 경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100번 만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자, 1번 일기당천입니다. 요거를 대가리 놓고 때릴까? 아니면 다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까? 이러제 8경주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일기당천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번 게이트에 임기현이니까 열심히 타는 임기현이니까 선행을 95%는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1700이야. 그럼 55km. 부주민을 타는 마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선입으로 소폭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페이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일기당천은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충분한 인정을 하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번 일기당천에 대해서는 선행 갈 수 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추임력이 하강을 했지만 이번에 끌어낼 찬스다. 그 다음에 적정거리인 1700이다. 1번 일기당천을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강타의 밥줄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야, 요 경주는 좀 배당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5번 월드러브 같은 마필이 팔리고, 1번 바이오빌로가 팔리고, 4번 그린나래가 아무래도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짝이 우수하고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놈들이 팔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성에서 1번 바이오블루, 4번 그린란에 5번 월드 러브 이런 마필들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타의 축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당 마필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죠. 자, 2번 농스트라이드입니다. 얘는 제가 보기에 1200, 130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짧더라고. 그것도 짧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1000m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어 짜서라도. 그러면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그 이전에 유연매가 1000m의 경주를 해서 3월 15일 날 경주 시에 대가리를 치고 왔습니다. 그때 메다글로리아와 그린라르를 이기고 살아있네 뭐 이런 마필들을 이기면서 라운드까지 이기면서 얘가 대가리를 치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패턴 자체가 이번 경주시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죠. 왜? 근간 4번의 3번의 경주에서 거의 일정 수준의 능력밖에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유현명, 조성건, 그 다음에 김도현이가 타고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다소나마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번 농스트라이드는 이번에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번 농스트라이드를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저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충마는 1번 바이오블루나 5번 월드러브 같은 마필이 충마가 아니고 강타의 충마는 따로 있다. 그럼 이번 부산교차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요즘 신문사 대상경주에 지난주에는 7두, 이번 주 스포츠 조선배는 8두. 야, 1군경주인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말들이 없나? 야, 좀 심했어요. 좀 성의도 없는 것 같고, 마사이가 이거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4번 매직 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참, 이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똥꼬집을 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랄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장기 운반을 하다 보면, 말이라는 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한 5-6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한 6시간 이상.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것이 차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인정을 하고 또 이 마사가 바뀌었으니까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모든 걸 다 인정을 한다 해더라도 야, 제가 보는 견제에서 너무 못 뛰네. 부산에서 올라온 명마들이 서울만 올라오면 개똥말로 변하는 이건 마술이에요, 마술. 왜 그런 마술이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4번 매직 댄서라는 마필은 부산에서는 거의 명마 수준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개똥만이 돼버렸네. 지난번에 문세영에 타고도 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체중 자체가 겁나게 빠졌어. 이 얘기는 뭐냐면 체중 자체가 겁나게 빠졌다는 얘기는 밥을 안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조교사나 부산에서 관리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 마필이 어떻게 컸나? 아니 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개를 내가 봤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음식 같은 건 제가 같이 봤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이런 걸 잘 먹었으니까 앞으로도 먹여라.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건 당연한 기분인데 저는 4번 매직 댄스가 이번에 어떻게 뛰는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져가겠죠. 저는. 페로비치야 뭐 말 잘 타는 건 뭐 인정을 하고 그럼 페로비치가 타고도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박천여 마방으로 갔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어찌됐든
자, 구경주 4번, 예, 매직 댄서. 자, 요 마필은 어찌됐든 좀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이제 승부처는 아니지만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어쨌든 당일날은 이번 월드킬이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저도 이번 월드킬은 이 편성에서 보긴 보는데, 이게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0% 얘가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얘기를 하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월드킬을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뼈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개 편하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 가장 우수하죠. 근간의 행보 양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2.5kg라는 부중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480다만짜리 안말이니까 이번 월드킬을 자를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 시에는 이번 월드킬은 피리 배팅골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성 조정이면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쪽으로 가려면 이번 월드킬은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고, 난 요거 좀 찝찝해. 그럼 얘를 뒤로 좀 돌리더라도 이번 월드킬을 백으로 갈 수 있는 경주 절대 아니에요. 자, 터지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경주고, 못 들어와도 가져가야 되는 경주. 자, 이번 월드킬의 한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1호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예요. 자, 이번 더블 럭키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사실상 지난번에 입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입상 자체가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는 가운데 입상을 했고, 선행력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선행과 선임을 오가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 경주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지만, 이 패턴 자체가 추임력이 영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본 더블럭키도 이번까지는 편성상 꼭 봐야 되는 마필이지만 편성이 조금 세지면 좀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더블럭키에 대해서는 이번까지가 전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의 불안한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엔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10경주 끝장승부처럼 딱 3마리를 갖고 지지고 볶아서 자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적중의 만점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끝장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부산경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 경주에선 누가 팔릴까요? 저는 이 팔리는 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1번 일단 세븐파티가 팔리겠죠.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고,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은 아니지만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베이스 자체가 추임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븐파티가 아주 빠른 레이스라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부산교차 3경주도 아주 전형적인 선행마,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번 세븐파티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세븐파티는 오는 마필이고 그 마필을 놓고 때리는데 그 때리는 마필이 바로 배당마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덜덜하게 좀 팔렸으면 좋겠다. 이게 강타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말이 좀 팔려주기를 바란다. 딱 3마리로 때리는데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부산교차 3경주. 자, 1호 끝장 선부처 적중하고 그 이긴 자금을 갖고 부산교차 3경주에서 엎어서 자, 한번 완벽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3경주 메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면서 중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2번 금포스카이. 2번 금포스카이 대가리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가리 맞습니다. 58kg. 김동영이가 이마필로를 갖고 재미를 좀 봤죠. 왔다리 갔다리 입상을 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재미를 좀 봤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큰 폭의 경기력의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58kg라 하더라도 훈련 패턴 좋고 뭐 이 편성에서는 7두 경주이고인데다 적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2번 금포스카이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 편성은 거의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시에는 단통이고, 인기와다가 강하게 퍼지겠는데, 그놈을 자르고 갈 겁니다. 그래서 단통이 단방으로도 변한다. 딱 털도 없는 단방으로도 때릴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부산 교차 4경주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2번 금포스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5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은 3번 5매라는 마필입니다. 3번 5매. 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축막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왜 얘가 축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일단 지난번 경주시에 급상승될 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패턴이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경주력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선취입력이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3번 5매와 같은 마필은 지난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는 이 마필이 다 보여준 게 아니다.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5매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라, 이 편성에서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복병마? 아닙니다. 이건 배당마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병마라는 것은 인기가 좀 밀리는 마필을 복병권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 기준에, 그러니까 국어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배당마라는 것은 인기가 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통으로 때리려는 마필은 복병마가 아니라 배당마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필을 중배당 단통이든 고배당 단통이든 때려보겠다는 것이, 자, 이번 부산교차 5경주의 핵심입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리고 지지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나오기만 하면 매번 안 팔리고 작성권만 만드는 재주 중에 상재주를 갖고 있는 1번 벌마소년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는 양심이 있으면 가겠지. 야, 이번에는 조창욱이가 아니라 최시대네. 야, 그런데다 감량 5.5kg를 받았네. 야, 이번엔 갈 거야. 여기서도 안 가면 사람 새끼냐. 야, 이게 이번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때리셨다가 안 오면은 아마 욕을 바가지로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번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얘 오는 거 죽기 전에 얘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간에 얘 이거 가는 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 가도 너무 안 가는 마필 1번 벌마소년이에요. 아, 이번에는 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편성이 아주 개똥 편성인데 꼭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벌마소년 이번에 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고 싶다. 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서울경마, 부산교차 분석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마리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좋은 건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자세한 게 아니거든. 한 마리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주 외적이나 거나 지식에 관한 얘기도 이게 전 좋아요. 솔직하게 편하고 굉장히 편해.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뭔가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참고를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풀어드릴 건 전부 풀어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일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자, 결과도 좋으리라 믿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